테스팅.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유도를 했는데 한참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연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호기심에 이 친구 이제 촬영장을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하죠. 혼자면은 괜찮은데 타급의 작가분들의 파워는 어마어마하죠.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사에 있었어요. 여행사에 투어 리더하고 투어 가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한국에 계신 손님들을 모시고 외국으로 나가는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아마 92년도, 93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럼 그 외국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거기서? 그렇지는 않고요. 고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유도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열심히 어학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학원을 가서 수강을 2개를 하는 거죠. 영어를 하나 끊고 일어를 하나 끊고 그렇게 해서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또 하고 해보니까 또 어학이 또 저한테 맞는 거더라고요. 외국인을 만났는데 열심히 그 나라 사람 말을 해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주면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서로 간에 왠지 모르게 미국인,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거죠.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해서 중국어까지 하고는 있지만 어설프죠. 아직까지는 어설프고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럼 운동은 잘 안 풀리신 거예요? 운동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때 최강급이 우리가 엑스트라 라이트급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60kg의 연급, 보통 저희가 60 한 7kg에서 7kg 정도를 빼고 들어가거든요, 체중 감량을. 근데 우리 때 가장 강력했던 선배가 그 김재엽 선배라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다음에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그 경기를 보고 나서는 포기를 했죠. 그 훈련 과정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 정도 가지고 해서는 국가대표가 목표였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거고 내 한계는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대학교 때 친구가 원래 배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단역을 하는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연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호기심에 이 친구 이제 촬영장을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촬영을 같이 저도 같이 대사를 하면서 하는 걸 만들어줘서 같이 연기를 해보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막 떨리고 대사도 생각도 잘 안 나고 너무 힘들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이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단역을 계속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말레이시아 2년을 쿠알라룸푸르에 2년을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가이드 활동하고 그러다가 다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가 또 한계에 또 계속 부딪히니까 단역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가 생활고 잔고 통장 잔고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싱가포르 가서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계속 또 활동을 하다가 또 벽에 부닥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게 이제 뉴질랜드죠. 거기서 이제 6년 영주권도 받았어요. 근데 뉴질랜드 영주권자는 외국에 6개월 이상 나가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가 되거든요. 시민권이 아니니까. 그 나라에서 일을 하라고 영주권을 준 거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결심을 했죠. 이번에 가서도 다시 한번 영주권을 받긴 했지만 이번에 가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안 되면 연기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래서 6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특히 미국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해요. 뉴질랜드 풍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드라마 프린세스 오브 워리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여전사 제나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드라마 오디션 5번 보고, 그래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CF 촬영도 하고 싱가포르 있을 때도 틈틈이 또 CF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이제 뭔가 이 갈증은 계속 생기고 연기에 대한 갈증은 생기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또 뉴질랜드라는 곳이 호주에 비해서 좀 협소하거든요. 시장 공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호주로 가서 활동하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 나라 내 땅에서 해보자 마지막으로 해서 들어온 게 2003년도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신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요. 단역 배우 삶에 저러지 않을까? 본인의 의지는 너무 강하고 나는 원대한 꿈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데 내 목표가 과연 확고하고 이렇게 쑥쭉 나가는데 현실적인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년에 번 돈이 한 500? 400, 500이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2끼 이상은 못 먹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특히 빵집이나 고깃집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커피집도 힘들었고 그 냄새 때문에. 저희 집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에요. 근데 IMF 겪으면서 문제가 좀 생겨서 가난해지게 됐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가난해서 나중에 잘 산 사람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지만 잘 살다가 잘 살지 못하게 되면 당혹감이 더 드는 거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맨날 워커힐 명월관 가서 아버지랑 온 가족이 가서 불고기 먹고 얘기 나누고 편안하게 다녔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뭐 붕어빵으로 3일을 먹어야 되고 아니면 물배로 뭐 2, 3일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따뜻한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약간 어른이 돼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감정이더라고요. 어릴 때 뭐 배가 고팠다면 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됐으니까 좋겠다,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 오히려 그런 풍파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배우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터널에 들어간 것 같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강렬한 절실함이라든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터널을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스스로의 확신도 없어지고 점점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여기다가 지금 전부 다 올인했는데 점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뒤처질 텐데 친구들은 다 잘 돼서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 너무 멀리 왔고 다시 가지는 못하겠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했고 또 현장에 가면 거의 병풍 역할이었죠. 단역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개선이 많이 되고 사람들의 심성이나 아니면 베푸는 것들이 좀 더 좋아져서 그나마 좀 패턴이 좋아져서 다행인데 예전에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간혹가다 예능에 나온 선배님들, 나이 많은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같이 촬영을 할 때 막 쌍욕을 막 저한테 제 잘못이 아닌데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때려치고 싶죠. 정말로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또 지금보다 또 조금 더 다혈질이었고 화도 좀 막 나고 저놈을 때려 말어 막 때려 말어 막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선배가 됐을 때 조연으로 올라왔을 때 후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런 귀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많이 맞았으니 너도 맞아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맞았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 힘들겠지. 나는 그럼 너한테 따뜻한 위로나 조언을 해줄게. 네가 설령 현장에서 실수하더라도 엔진에 내더라도 좋게 해줄게 라고 다독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막막하고 이게 거의 구조가 어떤 곳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밑에는 정말로 많죠. 엑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단역에 정말로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사다리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많이 포기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후배들한테 무조건 이겨내고 해봐라 라고 얘기는 감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길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의 길을 하고 그래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길이 정말 내가 선택을 한 이 길이 맞나? 저는 솔직히 후회도 했었어요. 왜 이 길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배를 골마야 되고 다른 거 하면 차라리 밥 세 끼는 먹을 텐데 이게 맞는 건가? 예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 혼자 그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돈 10만 원 주고 살 때가 있어. 돈이 없으니까 단역할 때니까 4,500만 원 벌 때니까 거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제 손에 10만 원짜리 수표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얼굴이 이제 빨개지시고 화는 못 내시고 이래도 할래? 이래도 꼭 해야 되겠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겠다고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어요. 해보겠다고 일이 너무 좋고 일단 목표를 세웠으니 되든 안 되든 저는 조연까지는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지고 좀 더 좋은 작품, 좋은 배우 만나고 싶다고 그랬죠.
한 3작품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저를 모든 사람들, 대중들에게 가장 알렸던 작품은 역시 2013년도에 방송된 상속자들, 영도 아빠, 김우빈 아빠가 바로 저를 밥 한 끼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3끼를 먹게 해주게 된 그런 작품이어서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때도 유도하셨죠? 네, 그때도 에피소드를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본 리딩을 갔는데 대본 리딩을 제가 처음 갔어요. 단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조연 대우를 받으면 이제 이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오디션이 이게 거의 이제 대본 리딩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잘리기도 해요. 잘 못하면. 근데 제가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어요. 너무 떨었어요. 떨었는데 김은숙 작가님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저 배우분 어떻게 할 거냐고 넌지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 당신이 알아서 선택해라. 이거죠, 이제. 자르려면 자르고. 근데 다행히 우리 또 감독님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등이 그때 다 젖었어요. 식은땀이 다 젖었죠. 너무 힘들게 그때 고비를 넘겼던. 근데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셨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처음에 리딩을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는데 개인 오디션이었죠. 대본 리딩 하기 전에 개인 리딩 하는데 잘했나 봐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했는데 고민이 있는데 이 배역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온몸에 전율이 이건 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유도할 줄 아세요 그러는데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배역이 너무 탐이 나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안 했는데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얼른 막 배우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다행이었던 게 그때 유도를 했었으니까 선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몇 킬로그램급이냐 뭐 몇 년 했느냐 다 물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다려 보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선배님으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대본 리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위기들을 겪고 캐스팅이 돼서 지금의 이제 배우 최준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는 배역에서 빠져나오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매일 울었죠. 그 배역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었던 제 연기 역사상 가장 힘들게 빠져나온 케이스가 된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SBS 드라마 유령이라는 작품인데 그 드라마는 이제 제가 이제 홍콩의 해커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말을 전혀 안 하는 홍콩말을 하는 광동어하고 북경어는 또 다르거든요. 광동어는 구성이에요. 북경어는 사성인데 성조가 그래서 굉장히 막 달라요. 숫자 세는 것도 뭐 2, 3, 4 하는 게 아니라 2, 3, 4, 럭, 삿밭, 가오쌉밥 막 이런 홍콩 식으로 영화. 예, 홍콩 영화 아시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막 천만의 음대, 음산 거야,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다 달라요. 우리 서울로 따지면 제주도 말 같단 말이죠. 거기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그 촬영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임종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 이런 드라마 출연하게 됐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는 이제 물론 기억을 못 하시죠. 혼수 상태시니까. 그렇게 해서 상주로서 상을 치르면서 왼쪽에 그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방송국 가서 또 촬영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와서 또 상주 노릇하고 그래서 드라마 유령을 잊혀지질 않고 세 번째 작품은 바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했던 미세스갑 2의 백종식이라는 역할인데요. 그 북파공작원 출신의 사람인데 김범 배우를 호위하는 이사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술에 뛰어나고 총도 잘 쏘고 또 마지막에 또 제가 또 대신 또 총에 맞아 또 죽죠. 근데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데가 또 6개월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가 좀 많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세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방송인이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 모습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뭘 느꼈냐면 그 배우의 뒤통수가 꾹 눌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잠을 못 잤겠죠.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잤겠어. 어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잠깐 눈 졸다가 또 일어나서 또 그 사람들 맞이하는 걸 하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저 장면이 있을 때 저 머리의 느낌을 써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잔인한 거죠. 어찌 보면은 슬픔을 슬픔으로만 봐야 되는데 저희들의 직업이 있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저런 아픔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배우라는 직업이 어떨 때는 너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 중에 순하다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고요. 라디오스타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도 정말 강하고 뭐 어떤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바꿔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선하게 지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는 거고요. 순한 사람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왜 저한테는 이렇게 착한 역이나 선한 역이 오지 않을까, 순한 역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너무나 많은 배우들이 있고 경쟁자가 있고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세대, 우리 또 나이 또래. 근데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또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고 저축을 조금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나 싶어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저는 돈독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앞에 세 글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설픈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도 제대로 잘 다니진 못했고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은 적도 없고요. 그냥 어머니가 예전에 잠깐 교회 다니셨고 저 어릴 때 왜 성극이라고 그러나요? 연극? 교회 연극? 그런 걸 이렇게 우연하게 하게 됐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하필 맡은 역할도 헤로당이었어요. 그때부터 악역을 하게 싶기도 하고 그거 잠깐 연극하고 끝. 제가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말다 한 게 물론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또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거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힘내시고 뭐 그것만 바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만 바라고 사실 우리가 간 건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추수감사절인가요? 네. 그때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교인들이 좀 내는 게 뭐 있나 보죠. 이렇게 헌금을. 근데 대놓고 어린아이들은 36,500원, 대학생까지는 36만 5천 원, 성인들은 1년이 365일이니까 365만 원을 내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박차고 나왔죠.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신앙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생활에서 무조건 돈이 우선되고 성도를 성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돈의 목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만두고 그래서 단절되고 다니다 만 게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었죠. 꽤 못 다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거죠. 교회에서. 대신 제가 꾸준하게 했던 건 뭐냐면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기도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꼭. 근데 그걸 예전에는 자기 전에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바꿔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제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를 하죠. 항상 뭐 힘 주셔서 감사. 주로 거의 대부분 뭘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예전에 많았다면 바뀐 저는 조용히 되고 난 다음부터 저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죠. 무조건 감사하죠. 어떤 많은 일들에, 조그마한 일들에, 당연한 일들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유가 좀 생겼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밥 세 끼는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삶 자체가 감사하면서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경쟁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배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출연할 배우는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또 일을 안 할 때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또 스트레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종교는 아직까지 어설프고 악의신앙입니다. 그 중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교회를 나올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지금 나온 거죠. 신재철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나왔고 신재철 목사님이 좋아서 도움이 되라고 됐으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인터뷰에 응해서 또 나오게 된 거고 결론적으로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는 비단 꼭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교인들로부터도 상처도 받죠. 우리 친척들도 교회를 같이 이제 다니려고 하는데 구역이라고 하나요? 구역에서 각 구역마다 막 이 친척한테 전화를 엄청 오고 막 찾아오고 자기 구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거 선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구역을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선교하는 막 그런 거 전도를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뒀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물 흐르듯이 나와서 좋으면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구역분들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 나르고 이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좀 너무 부담이 좀 된다. 그분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게 부담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맨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돈 월급 500만 원 안 준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찬송가 틀고 차에서 같이 가는 사람인데 1년 동안 1년 한 반 동안 일 하나 안 줘가지고 제가 꽁꽁 굶었을 때도 있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냐면 제가 만약 천주교나 불교를 다녔으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아쉬움이나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롯이 이쪽 계통으로만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쪽으로만 교회 사람들 쪽으로만 있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저한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생기는 거죠. 다녀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지? 저분의 생각은 그게 확고한 의지일 텐데 그 의지를 제가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신앙이 약한 저로서는 혼선을 빚고 갈등을 겪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항상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비단 그냥 말로만 해서 아니면 행동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앞에 일처리도 제대로 잘 하질 못해서 이게 굳건하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부나 봉사하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얼마 전에 신민아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작품을 했는데 정말 많은 돈을 기부를 했거든요. 신민아 배우도 돈의 가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 돈이 아까울 수도 있고 안 아까울 수도 있는데 모르는 누군가한테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제가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민아 배우도 만나서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그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 하고요. 오랫동안 좀 길게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감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은퇴할 나이에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단 조금 더 길게 해서 좀 더 많은 작품들 속에서 시청자분들하고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 희망, 욕심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